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이 아닌 선천적 결손에 대한 이제 케이스들을 한번 보면서 공간에 대한 포괄적 치료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하악 전치가 하나인 미싱인 케이스인데 CC가 아빠가 하악 치아가 미싱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내원한 환자입니다. 13살 남한이고요. 특별한 가족력은 없습니다. 가족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저희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미싱이 없고 와이프도 미싱이 없는데 이상하게 저희 애들은 미싱입니다. 부족한 감이 많은가 봐요. 첫째인데 첫째는 하악 전치가 하나 없고요. 둘째는 딸인데 45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난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부족함이 좀 많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시작을 했고요. 다행히 뭐 프로파일은 많이 나쁘진 않습니다. 턱살 때문에. 구강 내 사진을 보면 하악 전치부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 없다 보니까 스페이싱이 좀 많은 상태고 상악도 약간의 이제 두 번째 치아의 사이즈가 좀 작은 감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좀 스페이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원장님들이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냥 공간 모으기, 전반적인 어느 정도의 스페이싱이 있을 때 치료하기 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이따가 한번 조금 쉬운 케이스 요걸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녀분들 한번 입안 상태를 좀 잘 보시면 뭔가 이제 마이너한 그런 치아 교정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용기를 내서 도전해서 치료를 좀 해주시면서 하면 만족도가 좀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이런 이제 만족도, 약간의 존경심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의 경우 이제 하악 전치가 하나 없긴 한데 우리가 이제 컨제니탈 미싱의 이제 호발 부위를 조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호발 부위를 보면은 하악 8번, 뭐 상하악 8번이 워낙 이제 사랑니는 변이가 많으니까 요새는 이제 사랑니가 안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사랑니가 이제 제일 그런 미싱인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흔한 게 하악 5번, 저의 둘째 딸. 그 다음에 하악 2번. 항상 우리가 이제 중절치가 있고 측절치가 있으면 그리고 제1 소구치와 제2 소구치가 있으면 항상 이제 라테랄에 있는 치아들이 조금 더 미싱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악 2번 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 세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상악 5번, 그 다음에 상악의 2번, 그리고 하악 1번, 이런 경우로 이제 미싱이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파노라마 상에서 한번 잠깐 보시면은, 구강 사진에서 보면 뭔가 조금 이게 본관이 전치부 세 개가 그냥 딱 붙어 있어갖고 어디가 빠져 있는지 조금은 애매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뭐 가운데 삼전치 중에 가운데가 좀 작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을지를 조금 원장님들이 한번 찾아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김대신 원장님이 쓰신 논문을 보면은 한국인 정상교합자의 치아 크기 이제 평균치를 측정해 놓으시는 논문 결과가 있는데 잘 보면은 남자에 있어서 하악 중절치는 평균적으로 한 5.38mm, 하악 측절치는 한 6.02mm거든요. 그러면은 중절치보다는 측절치가 조금 이제 크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요거 이제 파노라마상에서 잘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전치 중 가운데가 좀 작기 때문에 양쪽 사이즈가 크고 그러면은 뭐가 이제 전치부가 하나 미싱인 것 같은데 41번이 이제 미싱인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되어집니다. 미싱이었는데 이제 공간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40번대 공간이 뒤로 좀 생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비발치로 그냥 공간을 다 모으고요. 임플란트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공간을 모으는 단순 교정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3전치로 끝나는 경우죠. 그러면은 상악 11번의 미드라인이 하악 전치부의 이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나중에 스페이스를 모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12번 미싱에 약간 하악 스페이싱이 있는 경우인데요. 15세 여완이고 보면 이제 전치부에 공간들이 많습니다. 입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 편은 아닌데 아랫입술이 조금 튀어나온 정도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12번 치아가 없다 보니까 11번과 21번이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죠. 그리고 아래 전체적인 좀 공간이, 미싱은 없는데 하악은 굉장히 이제 공간이 넓은 편이고요. 약간 이제 이렇게 뭐 우리가 제네럴라이즈드한 이런 스페이싱이 있는 경우에는 뭐 혀의 사이즈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나중에, 그리고 하악 전치부를 치아를 보면은 굉장히 좀 브로드하면서 좀 넓은 편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텅 사이즈에도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과거에는 뭐 텅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로섹톰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매시브한 치료는 하진 않고 다만 이제 리텐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12번이 미싱이기 때문에, 그리고 22번도 약간 사이즈가 작아서 아직 뭐 그때는 이제 중학생 때 내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2번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어떤 브릿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22번 치아 사이즈 작은 거는 나중에 이제 라미네이트를 계획을 해서 공간 분배를 잘 해서 교정을 시작을 했고, 나중에 지금은 이제 DB를 한 상태인데 12번 부위에는 파닉을 일단 붙여가지고 일단 유지를, 성장이 끝날 때까지는 파닉을 붙여서 리테이너에 포함시켜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3년이 됐어요. 3년이 돼서 보니까 이제 성장도 이제 고3이 되다 보니 성장도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12번에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고3이다 보니까 또 이제 리테이너를 좀 잘 안 낀 거죠. 그래서 14번 부위가 좀 어떻게 희한하게 인트루전이 되면서 또 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분 재교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간을 굉장히 이제 패러럴하게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12번 공간에 그나마 그래도 파노라마 상에서는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괜찮아서 레귤러한 그런 임플란트를 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구강내에서 보면 저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12번 수술할 때는 가이드를 이용한 수술을 했고요. 원바디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보철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애석하게도 재교정을 좀 하고 있고요. 이쪽 부위를 일단은 공간을 좀 만들어서 가지런히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 경우는 미싱에 트랜스포지션된 22번과 23번이 뒤바뀌고, 그리고 65번과 85번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26세 성인이고요. 약간의 이제 비대칭도 있고요. 립 프로트루전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악 전치부에서 보면은 뭔가 이제 치아들이 이제 많이 겹쳐는 있는데 3번과 2번의 위치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있고 유치 10번이 남아 있는 경우죠. 상악에는. 하악에는 40번 때 이제 2번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파노라마를 보시면은 콘다일에도 약간의 이제 문제는 있어서 그거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했고요. 상악동 현계화도 관찰이 되고, 85번이 거의 이제 루트가 이제 많이 흡수된 상태라 요것도 이제 언제 빠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 동요도가 없으면 최대한 이제 유치를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제 교정을 하면서 전체적인 포괄적인 교정을 하다 보면 브라켓을 붙이고 힘을 주지 않더라도 조금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은 교정에 의해 하다가 이 유치가 또 흔들리게 되면 컴플레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지를 하고, 중간이라도 지금 뭐 뿌리 상태가 많이 녹았기 때문에 지금 뽑아도 뭐 아깝지 않지만 최대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꼭 환자분들께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시메트리가 좀 있는데 수술적인 부분은 고려를 하진 않으신 상태고, 그래서 63번을
뭐 발치를 하고 23번을 22번으로 쓰고 뿌리가 완전히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어려운 상태고 23번을 2번으로 쓰고 22번을 3번으로 나중에 이제 모양을 리쉐이핑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계는 지금 이제 콤비 교정을 하셔갖고 상하계는 링괄로, 하하계는 이제 버칼 쪽으로 DBS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진행이 돼서 그 진행하는 동안 유치가 이제 많이 흔들려서 예상대로 좀 빠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당한 공간을 마련해서 임플란트를 심어 놓은 상태고 임플란트가 이제 오세오 인테그레이션 되는 한 두세 달 기간 동안에 잘 유지를 하고 상하게 조금 마이너한 컨트롤을 한 후에 나중에 이제 교정이 다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번과 23번을 각각 이제 리쉐이핑 하는 걸로 보철몰로 리쉐이핑 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는 이제 멀티플 미싱인데 11살인데 이제 뭐 이가 아직 안 나와요. 이제 만으로 10살이고요.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메디컬 히스토리는 특별히 없고 패밀리얼 히스토리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저에게 다 교정을 받은 그런 이제 저의 어떻게 보면 VIP 패밀리, 로열 패밀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딸이 둘이 있는데 둘째 딸이 이제 멀티플 미싱인 경우죠. 치아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입도 좀 많이 튀어나온 경우고 지금 보면은 치아 상태가 많이 이제 크라우딩도 되게 심한데 문제는 하악 2번, 2번 왠지 저런 거 남아 있는 거 보면 이제 5번이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어 봤더니 5번 뿐만 아니라 세상에 7777이 이제 다 없는 거죠. 위에 20번대 하나 있는 거는 뭔가 저거 이제 8번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치료 계획을 세울지 조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입이 많이 튀어나왔고 20번대 크라우딩 양이 저렇게 심한데 뭔가 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발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자니 7번도 없는데 또 멀쩡한 가뜩이나 이제 치아도 없는데 소고치 발치를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뭐 성장은 많이 남아 있는데 가능하면 이제 공간을 뭔가 좀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 환자의 경우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이제 상의를 잘 해가지고 두 번째 옵션으로 그렇게 이제 공간을 최대한 6번을 뒤로 보내서 크라우딩 양을 펴기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7777은 나중에 필요하면 임플란트를 내게 하더라도 일단 6번까지만 사용하는 걸로 하고 옵션 2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옵션 1 같은 경우는 이를 또 이제 상악을 발치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기능적인 면을 조금 더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선택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옵션 2에서 하다 보면 입이 튀어나온 양이 개선이 되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하는 목적이 뭐 기능적인 면이나 심미, 그다음에 뭐 발음, 뭐 저작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심미와 기본적인 우리 치아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저작 기능이 이제 충돌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심미보다는 그래도 아직은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모님과 잘 컨설팅을 해서 TX 플랜으로 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열은 많이 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6번을 디스탈 젯과 헤드기어를 써서 디스탈리제이션을 많이 시켰고요. 그래서 상악은 어느 정도 이제 배열을 마치고 있고 하악에서는 요건 이제 한 6개월 전쯤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5번 자리 임플란트를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심기 위해서 오픈 코일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컨젠탈한 미싱이나 아까 이제 일부에서는 어떤 질환에 의한 미싱이 있었을 때 어떤 이제 전체적인 이제 포괄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보통 쉽지는 않죠. 또 이제 원장님 혼자서 프랙티스 하는 경우에는 교정도 배워야 되고 뭐 보철이나 임플란트는 다 기본적으로 하시겠지만 어떤 이제
케이스 셀렉션을 또 잘 해야 되고 어떤 정확한 치료하기 또 편한 진단과 치료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장님들이 조금 더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수월한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갖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장님들이 교정 세미나를 듣거나 어떤 타이포던트 코스 같은 걸 하셨을 때 그래도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케이스가 좀 보여요. 그러다 보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료에만 하다 보면 교정 쪽으로 좀 안 보는 경향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마찬가지였고 교정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교정 쪽으로는 잘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제 충치나 이런 것들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치과를 하면서 전반적인 걸 다 이제 보는 게 필요한데 한 가지만 보다 보면 이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예전에는 뭐 교정을 이제 전문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7번이 없어가지고 27번이 굉장히 많이 정출이 된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교정적으로 인트루전을 시킬까? 그래서 막 미니스크류도 심어보고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때는 뭐 몰라 인트루전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스크류 심하고 올리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주려고 한 6개월 뭐 거의 1년 10개월 정도 열심히 했던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GP로 개원을 하다 보니까 그 10개월 동안 한 게 너무 환자한테는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 오일을 하거나 아니면 오일을 오클루잘 이퀄리브레이션 리덕션을 할 때 너무 이제 환자가 많이 싫어하게 되면 뭐 일단 해보고 엔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치료 계획이 포괄적으로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케이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전치부 반대교합과 45 미싱.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대교합이라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겁내실 필요는 없고 케이스를 잘 셀렉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남한이고요. 전치부가 약간 크로스바이시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의 뭐 스페이싱도 있고 그리고 상악에는 약간 또 크라우딩이 있으니까 상악은 좀 펴면서 하악은 좀 집어넣으면 크로스바이트 개선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쉽게 그래도 좀 쉬워 보이죠.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보다는 훨씬 좀 마음이 쉬워집니다. 가벼워지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40대 나이 정도 되면은 뭐 임플란트도 하나 했을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있다는 경우는 그 부분에서 이제 치아 이동이 많이 어렵다는 걸 이제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약간 맞물림이 구치부에서는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이제 보철물도 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은 이제 진단을 해가지고 그냥 통상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악은 약간 크라우딩을 피면서 약간 라이브 분열 시키고 하악은 좀 뒤로 당겨서 나중에 이제 45번 부위에 임플란트를 해서 마무리한 케이스입니다. 뭐 전치부 셉 치료 전과 이제 치료 사진인데 약간의 이제 오버제 생겼죠. 그렇게 막 과도하게 막 스트리핑을 진행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상적인 바이트를 이제 만들어줬고요. 이런 환자의 경우 이제 정상적으로 만들어줘도 예전에 이제 맞물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교정이 끝난 이후에도 턱을 이렇게 내밀어서 엣지 투 엣지로 잠깐만 바이트하라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워닝을 해서 항상 CR 상태에서 바이트를 하라 이런 이제 교육이 좀 따로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치아 모양 이상 때문에 앞니를 예쁘게 하고 싶어서 이제 내원한 환자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요구가 좀 많이 있겠구나. 입도 그렇게 많이 튀어나온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입안 상태는 보철물도 많이 되어 있고 또 하악에 임플란트가 또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22번은 사이즈가 좀 작은 페그라테랄 상태이고요. 위아래 공간들은 좀 있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양쪽으로 어금니 쪽이 6번이 임플란트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다고 공간 문제 때문에 뭐 임플란트 크라운을 다시 하고 이러기는 좀 번거로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간단하게 하악 전치부는 좀 모아주고 위에 이제 12번과 22번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그런 이제 배분
양쪽 스페이스를 똑같이 남겨놓고 좀 마무리를 한 다음에 보철로서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원장님들이 치료를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떤 보철과 교정이 접목된 그런 이제 비교적 수월한 포괄적 치료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부, 2부를 통해서 이제 여러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포괄적인 진료를 한다고 해서 이걸 다 알고 해야 되느냐? 그러기에는 또 많이 힘들죠.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좀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 이런 것들은 원장님들이 충분히 해내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첫걸음 디디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간단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교정에 대한 좀 지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신다면 원장님의 이제 치료 영역도 훨씬 넓어지고 더 환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다음 달에 이제 보조적 교정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교합을 바꾸거나 뭐 치열을 다 배열해서 전반적인 그런 이제 포괄적 교정 치료라면, 보조적 교정 치료는 원장님 더 수월하게 부분 교정이나 뭐 이런 경우로 환자분들에게 더 심미적인 요구를 맞춰드릴 수 있는 그런 교정 치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달에 저는 보조적 교정 치료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